먼저는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 좀 심화 과정을 좀 해보려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미분 가능성만 봤지, 한 함수 뭐 fx의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만 봤다면 지금은 fx 이외의 다른 함수 또는 fx 또는 gx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를 연산을 해서 미분 가능성을 증명해 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연속에서 했었던 거랑 크게 다를 바는 없지. 연속에서도 뭘 했었냐면은 연속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걸 해봤다면 이것 또한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불가능한 함수의 연산을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뭔지 일단 확인해 보자. 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첫 번째는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속이 돼야 되는 건 맞아. 두 번째는 당연히 우미분 개수와 좌미분 개수가 같아야만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 맞아.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의한 미분 가능성인데 이건 함수가 하나 있을 때든 두 개 있을 때든 확인은 해야 돼. 그렇지만 두 개의 함수를 연산했을 때 매번 확인하기는 조금은 번거롭기 때문에 몇 가지 알아두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지. 일단 해볼까? 미분 가능성한 녀석과 미분 가능한 녀석들을 연산해보면 당연히 얘도 미분이 가능해질 거야. 이거를 빼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성은 유지가 됩니다. 당연히 미분 가능성을 곱하더라도 유지가 되어지겠죠. 나누기는 몰라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와 미분 가능인 함수를 해서는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분모가 뭐가 될 수 있으니까 0이 될 수 있으니까. 연속에서처럼 0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값이 0일 수도 있겠고요. 함수값이 0일 수도 있겠고 또는 미분계수가 뭐일 수도 있겠고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겠다.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형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사실 얘는 잘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미분 가능한 녀석과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들에 대해서 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미분 가능한 것과 미분 불가능한 것을 연산하면은 얘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볼까? 이 둘이 빼거나 곱하거나 빼는 것도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분이 가능한 것과 미분이 불가능한 것. 미분이 불가능한 것끼리 선생님이 뭐 한다? 곱한다는 것.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의 그 모든 점들 사이에 관계성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있을까? 불가능한 것과 미분이 불가능한 것끼리 사칙 연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보다 미분 가능과 불가능의 연산은 부작용이 좀 많은 편이거든. 그런데 이제 시험의 가정 뭐가 두드러지게 우리가 많이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얘를 가정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어. 얘는 우리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케이스 판단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얘를 위주로 지금부터 알아볼게. 나머지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곱하기의 나름의 묘미라고 하면 좋겠지. 그래서 한번 미분 가능한 것과 미분 불가능한 것을 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에 앞서서 저번에 연속에서 했던 것들을 잠깐만 좀 복습을 하고 가야 할 것 같거든. 연속에서 이제 그때 뭐를 했었냐면은 이런 걸 했었어.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를 만들 때 이 녀석을 연속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 x는 a라는 지점에서 얘가 불연속이라고 하잖아. 여기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이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그 지점에서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걸 F라고 이걸 G라고 하면 그 연속인 함수가 A라는 지점에서 0이어야만 연속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단순히 0이다 라고만 알고 있는 것도 좋긴 해. 그렇지만 우리가 0인자의 개수, 0이 들은 게 몇 개 있나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거든. 0인자의 개수를 안다는 건 뭘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지? 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인자의 개수 또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그 전 영상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결국엔 불연속이라는 것이 총 두 가지로 쪼개질 수 있을 텐데 불연속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하는 불연속이 있겠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불연속이 있겠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불연속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지 않을까?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불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이 극한값과 다르니까 불연속이 되겠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두 가지겠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른 경우 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플러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발산하는 경우야. 이거는 수렴은 하되 좌우의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극한값이 있긴 한데 수렴은 하는 거지. 있긴 하는데 함수값하고 달라서 안 돼. 여기는 x-2, x-a를 한 개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더 가지고는 괜찮아. 최소 한 개야. 최소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수렴은 하되 좌우가 다른 거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0을 만들 수 있으니까 되거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수업했지만 얘는 x-a를 두 개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사실 두 개라고 말하는 것도 좀 묘해. 이것도 사실은 케바케를 해봐야 돼. 케이스별로 확인은 해야겠지만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다. 기본 두 개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 더 필요하면 더 붙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얘는 최소가 한 개인 거고 최소가 두 개인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너희들 풀어봐야 할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이것들을 좀 정리해 놓아야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연속 또한 이렇게 됐다면 미분 또한 이런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하려는 게 미분 가능과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미분 가능과 불가능한 함수를 좀 볼 텐데 미분 불가능한 것도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 그래서 쌤이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할게.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첨점이 있어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연속인 한 거겠지. 연속인 케이스부터 볼게. 연속은 가능하나 첨점이 있는 경우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져 있는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서는 A라는 지점에서 현재 뭐가 안 돼? 미분이 불가능하겠지. 이 미분 불가능한 녀석을 선생님이 G라고 해볼게. 얘를 G라고 할게. 이걸 F라고 하겠고 이거 선생님 G라고 할게요. 이 G라고 생긴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이유가 첨점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할 거야. 두 번째는 왜 미분이 불가능하냐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연속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 연속이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거 있겠지. 이렇게 빵꾸가 뚫린 거야. 즉, 뭐는 존재해?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지.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연속이 안 되는 게 왜 연속이 안 되는 거겠어? 극한값 자체가 없는 것도 있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달라서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인 경우도 있겠지. 어떤 경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런 경우도 보여줄 수 있게 되겠죠. 전부 다 쌤이 지금 G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예 우극한 저극한이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연속이 똑같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왜 안 되냐면 이런 거 있잖아. 우극한과 좌극한이 발생한 경우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보자고 한다면 여기에 점근선이 하나 존재하겠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고 여기 정선 가지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다? x는 a가 되는 이런 지점 또한 있어지겠죠. 여기도 a가 되겠죠.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불연속이를 볼 수 있겠죠. 얘는 무한대로 가고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케이스를 보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얘는 f라고 하는 것이 x-a를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얘는 0인자. 얘는 0인자가 한 개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은 x-a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f가요. 얘도 0인자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얘도 x-a가 한 개 있으면 가능하게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0인자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얘는 x-a가 최소 두 개를 말하는 거야. 두 개만 있어도 된다고요. 얘는요 0인자가 두 개 이상 있어야 되는 조금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됩니다. 케이스 판단을 그때그때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얘는 x-a에 얘가 두 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판단을 좀 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풀다 보면은 무한대로 가는 상황들이 발생될 때 아마도 무한대 곱하기 0꼴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힘의 크기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0인자가 더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외워두는 것보다는 이 설명하기를 원하니까 선생님 잠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지.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연속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 g가 연속이긴 해. 그리고 내가 찾으려는 이 f도 미분 가능하니까 그냥 어차피 연속은 무조건 보장이 돼 있어. 너 무조건 오케이야. 두 번째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우미분계수랑 뭐가 같은지 좌미분계수 같은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원래는 모르면 이 과정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과정을 하지 않고 미리 알고 가자고 하는 거야. 지금 증명할 때는 그래서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두 가지를 곱하기가 돼 있잖아. 지금 곱하기잖아. 곱미분 해줘야지. 그러면은 f'x gx 플러스 fx 곱하기 g'x가 되겠고요. a보다 큰 지점에서 그리고 a보다 작은 지점에서 모두 다 확인을 해줘야겠죠. 조금은 계산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이 값을 그냥 임의 설정해서 선생님 풀게요. 알았죠? 선생님 이 점에 이미 쌤이 임의로 p라고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이 p가 있다고 볼게요. 함수값이. 자, 그런 다음에 f라는 녀석은 항상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f'a를 그대로 적을게요. gA요? A일 때 함수값 쌤이 p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도 g라고 적을게. 그냥 더하기 얘는 그냥 fA겠죠. f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냥 함수값 집어넣으면 돼요. g'x인데 a보다 클 때지. a보다 큰 지점에서는 얘가 뭐가 돼?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네. 어떠한 음수가 되어지겠죠. 그럼 너는 어떠한 음수가 될 거야? 그 다음에 a보다 작을 때에 그냥 a 집어넣으면 되지. 얘 그냥 a 집어넣으면 되지. 어차피 연속이 되어지니까요. 얘 그냥 a 집어넣으면 되죠.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a보다 작을 때 미분계수니까 a보다 작을 때 미분계수가 엄청나게 큰 양수 나오네. 얘는 근데 엄청나게 큰 양수네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뭐여야만 같아야만 미분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은 어차피 같으니까 의미가 없고 이 음수랑 fa 곱한 거랑 양수랑 fa 곱한 게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fa는 이미 같아서 약분이 되어
FA는 FA가 이미 같아. 그런데 음수 양수가 지금 다른데 갖고 싶으면 결론적으로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FA가 0이어야지. FA가 0이 돼야 얘가 탁탁 0,0하면서 음량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돼.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야. 즉 FA가 0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겠지. 됐나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선생님, 얘는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첫 번째는 먼저 뭐부터 만족해야 되겠지? 연속부터 만족을 해야겠지. 근데 어차피 미분, 얘는 불연속의 함수지. 미분 불가능한 것 자체가. F가 미분이 가능하고 G는 불연속, G는 불연속이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곱했을 때 연속이 되고 싶으니까 기본적으로 FA가 0이 돼야 돼. 즉 내 말은 X-A가 이미 한 개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하나 가지고 획득했어요. 인수를 가지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 뭘 만족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미분계수와 뭘 만족해야 돼요? 좌미분계수를 만족을 해야겠죠. 그럼 또 미분합니다. F'X, Gx 더하기 Fx, G'x A보다 클 때, A보다 작을 때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두 녀석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값만 현재 다른 형태거든. 매끄럽게 연결됐던 건 무슨 말이야? 왼쪽에서 오는 미분계수랑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계수가 어때? 두 가지가 같을 거야. 얘 같은 경우 미분계수는 같아.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지만 단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는 같다니까. 불연속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 말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 그러니까 얘는 똑같을 거야. 지금 얘는 F'A가 되어지겠고 여기는 A보다 클 때의 함수값 A보다 클 때의 함수값은 여기 그냥 쌤 적당하게 그냥 쌤이 뭐 K로가 잡아줄까 이렇게요. 그럼 여긴 K가 되어지겠죠. 더하기 얘 면적의 함수니까 그냥 FA 쓰면 되겠고 얘요. 좌미분계수가 쭉 와서 완만해지는 경우를 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 0이 되겠지. 미분계수 여기서는 좌미분계수도 0, 우미분계수도 0이 될 거야. 따라서 얘는 그냥 0이라고 써주셔도 큰 무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F'A 되겠죠. 연속이니까. 너도 어차피 좌극한과 우극한 똑같잖아. 플러스 얘는 그냥 FA가 되어지겠고요. 얘 어차피 좌미분, 우미분이 현재 지금 같은 케이스니까 너도 그냥 0이 되어지겠지. 그럼 애초에 이 두 가지가 어때? 이미 같아. 얘랑 이미 같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 그냥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끝이 나는 거겠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것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연수만 만족시켜 주시면 이미 같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증명하면 첫 번째 뭐부터 봐야죠? 연속부터 봐야죠. 현재 얘도 마찬가지로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곱하려고 하는데 이 G라는 함수 자체가 이제 불연속이거든. 얘가 불연속의 함수인데 얘가 연속의 함수니까 연속 만들려면 무조건 FA가 0이 되야 된다고 배웠었고요. 여기도 X-A의 인수를 하나 가진다는 걸 확증시켜 준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뭐도 만족해야 되냐면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도 같게 만들어 줘야죠. 근데 얘는 F'X 곱하기 미분해보면 Gx 더하기 Fx 곱하기 G'x가 될 텐데 얘가 A보다 클 때, A보다 작을 때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A보다 큰 경우는 어차피 F'A예요. 근데 이거 함수값 좀 정해놔줘야겠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냥 P라고 할까요? 얘 같은 경우는 쌤 그냥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보다 큰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이렇게 쭉 과서 얘가 되니까 Q가 되겠네요. 더하기 FA가 되어지겠고요. 여기는 F'A인데 얘도 알려봐야겠죠. A보다 큰 쪽에서 미분계수가 이제 음수죠. 음수네 미분계수가 음수죠. 미분계수가 음수예요. 여기는 Q라고 적어줄게요. 좀 다르게. 그 다음에 A보다 작은 쪽에서 미분계수가 F'A 똑같습니다. 근데 A보다 작은 쪽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되냐면 P가 되겠죠. 따라서 P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더하기 FA가 되겠죠.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A보다 작을 때 미분계수가 언제 양수가 나오거든. 값을 쓰기 쌤이 싫어서 그냥 음량 쓴 거야. 양수가 돼야죠. 이 두 가지가 어때야 돼? 애초에 같아야 돼. 그런데 FA가 이미 0이니까 얘가 0되고 얘가 0되고 음수 곱하면 0이어서 의미 없고 0 곱하기 양수는 0이어서 의미가 없어.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되겠는데 P값과 Q값이 현재 애초에 다른데 두 개가 같으려면은 뭘 만족해야 돼? FA도 뭘 만족해야 돼? 0을 만족해야 돼. 그래야 다른 수를 곱하더라도 둘이 같아질 수가 있겠지. 결국에는 FA도 0이고 F'A도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즉 FA도 0이 돼야겠고 F'A도 0이 돼야 되니까 인수를 두 개 이상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해볼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 세 번째 얘는 이렇게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우니까 쌤이 시그라에 갖고 와서 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 이건 지금 케바케를 해봐야 할 수밖에 없어서 쌤이 함수를 한번 임의 설정해 볼게요. 현재 F는 연속인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 인지하고 있겠지. 얘들 전부 다 그러니까. G를 쌤이 임의 설정해서 쌤이 써줄게. 얘는 x-1분의 1이야. 1이 아닐 때는. 근데 x가 1일 때는 선생님이 그냥 쌤이 2라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만족해야겠어? 연속부터 만족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은 f 곱하기 g가 연속인 걸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미 1에서 뭐가 돼? 불연속이 되고 있거든. 이 불연속 중에서도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발산하는 불연속이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인수 두 개 가지는 거 맞아. 그런데 이제 확인해보고 싶잖아. 확인 잠깐 시켜줄게. f 곱하기 g가 되겠고 얘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쌤이 해볼 거야. 확인해볼게. 얘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얘는 쭉 f1이 되어질 거야. 함수값도 극한값도 전부 다 f1이 되어질 거야. 연속이니까. 근데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간다는 거는 그래프를 뭐 살짝 그려볼까?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은 여기 점근선 1이 되겠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질 거 아니니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겠다는 건 무한대로 가겠다는 거고 얘는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다는 거고 얘는 함수값 그냥 얼마야? 2가 되겠다는 거지. 근데 얘가 수렴을 해야 된다니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랑 곱했을 때 수렴을 하려면 무조건 얘는 일단 0이 돼야 돼. 왜? 0 곱하기 무한대가 수렴할 수 있는 거거든. 또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할 수 있는 거고 0 곱하기 2가 수렴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 F1이 0이라는 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나머지 뒤에 자세한 내용은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도 이미 알 수 있지. 왜냐면 생각을 해봐. 이거 극한값 계산한다 치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에 x 곱하기 잠깐 극한 계산해 볼게. x-1분의 1인데 그게 f1 곱하기 2랑 같아야 된다니까. 근데 f1이 이미 0이야.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돼야 돼. 근데 분모의 0인자 한 개밖에 없어. 분자도 0으로 가는 건 맞잖아. 분자도 0으로 가는 거 맞는데 너 0인자가 한 개 있어. 그럼 너도 0인자 한 개 있으면 0으로 수렴할 수 없다니까? 0인자에 몇 개 있어야 돼? 2개 이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2개 이상 있다는 건 F1도 0이고 F'1도 0이 된다는 거고 내 말은 즉슨 X-1의 인자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 0이 될 수 있다고. 이미 연속 따질 때부터 이미 2개를 썼어. 이미 2개 썼어. 두 번째로는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같은 걸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이렇게 식으로 쓸 수는 없어.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수 형태꼴은 미분해 본 적이 없거든. 몫비분법이라고 해서 미적분해서 배워. 그러니까 얘는 우미좌미로 풀 수는 없는 거고 얘는 미분계수로 그래서 풀려면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fx 곱하기 gx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풀어봐야 돼서 얘는 각각을 미분해서 확인한 건 안 돼. fx, gx 전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f가 말이야 딱 2개만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만약에 2개만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얘랑 곱하면은 x-1이 돼. 2개만 가지고 있는 거야. x가 그리고 얘는 곱하면은 2 곱하기
x-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가 x는 1이 아닐 때고 x는 1일 때가 되겠지. 그럼 미분해볼게. 미분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녀석이 1이 아닐 때니까 좌미, 우미가 얘를 상징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 미분해보면 얼마 돼? 1이지 1. 즉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 직선이 1을 기준으로 함수를 그릴게 쌤이. 1일 때는 0대. 1일 때를 제외하고서 이렇게 생긴 거지. 빵꾸 뚫려 있고. 여기 1일 때 함수값이 뭐가 돼? 0이 돼버리네. 아주 매끄럽게 메꿔져 버려. 즉 이게 바로 뭐야? 이게 f 곱하기 g의 함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매끄럽게 연결되고 좌미분계수도 우미분계수도 똑같이 1로 유지가 돼서 미분 가능한 거 확인했어.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되겠다? 2개여도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제 쌤 2개 이상일 때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있지.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어떻게 좀 문제를 틀면 되냐면은 이걸 범위를 바꿔. x가 1보다 클 때 이거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거라고 더 보자. 그러면 문제의 틀이 많이 달라져요.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연속할 때 이제 연속은 그냥 쌤이 넘어갈 거야. f랑 g랑 곱하려고 하는데 이 g라고 하는 녀석이 불연속이긴 하지만 발사하는 불연속이거든. 무한대로 가고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f가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인수를. 얘가 x-1의 인수를 2개 가지고 있는 건 내가 확인할 수 있겠어. 근데 두 번째로 확인하려고 하는 건 뭘 확인해야 돼?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내가 지금부터 확인하려고 해요. 이렇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을 쌤이 또 쓰라고 했지. f 곱하기 g를 선생님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랑 곱하면 얘가 x-1이 돼. 얘랑 곱하면 얘가 2배의 x-1의 제곱이 되거든. 이렇게 식을 쓰면 이제 미분할 수 있겠지. fx 곱하기 gx 더하기 f 곱하기 g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미분하면 1이 되겠고요. 이 미분하면은 4배의 x-1이 되겠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되겠지. 근데 얘 미분계수가 1이고 얘 1 나면 미분계수가 0 나와. 그러니까 우미분 좌미분이 어때? 둘이 다르다고. 아, 2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한 개를 더 늘리자. 무슨 말이냐면은 2개일 때 안 됐어. f가 x-를 2개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f를 한 개 더 늘려주자고. 이렇게 3개로.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fx 곱하기 gx를 만들어 보니까 둘이 곱해보니까 얘랑 곱하는 거야. x 빼기 1 제곱 되겠고 얘랑 곱하니까 2배의 x-의 세제곱 되겠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겠지.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할 텐데 식 쓰기 귀찮으니까 쌤이 그냥 이렇게 미분했다라고 쌤이 써볼게. 그럼 얘 미분하면은 2배의 x-1 미분하면 6배의 x-1의 제곱이 되겠고요.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 미분하면은 여기다 1 넣으면 미분계수 되겠지. 1 넣으면 0이야. 여기 1 넣으면 0이야. 그래서 두 가지가 같아질 수가 있는 거라고. 아, 그럼 얘는 미분 가능이 되는 거지. 즉 케이스를 조금만 바꿔도 2개가 돼. 아까는 2개였지만 지금은 3개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얘는 케바케를 해봐야 돼. 2개 이상 나올 거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 불가능을 확인할 때 첨점이 돼서 미분 불가능한 건지 극한값을 있는데 함수값을 달라서 미분이 불가능한 건지 우극한 좌극한 있지만 달라서 미분 불가능한 건지 우극한 중 좌극한 중 둘 중 하나라도 발산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건지를 확인해서 그때마다 풀이법을 좀 해나가면 되겠죠. 알고 들어가는 거야. 문제 풀 때마다 매번 이렇게 증명해서 풀 수는 없기 때문에요. 알았죠? 네,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려고 하는 게 뭘 보려고 하냐면은 로레의 정리를 지금 보려고 해요. 로레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때에 따질 수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제한점이 많아서 얘를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칠 거야. 일단 조건을 좀 몇 가지 좀 보여줄게.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 f가 현재 닫힌 구간 f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될 거예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되겠고요.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줍시다.
그랬을 때 이제 해야 될 게 FA 양 끝에 있는 경계값이 같다고 한다면 F 프라임 C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존재한다는 존재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존재성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배웠던 정리가 나올 거야. 정리로 푸는 거야. 뭐 사이값 정리, 지금 배우는 룰의 정리, 이런 식의 존재의 유무는 다 정리로 푼다. 일단은 포인트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겠고, 포인트가 여기 함수값이 양끝이 같아야만 된다라는 거야. 미분 가능하려면. 쌤, 그러면 이게 어떤 건데요? 그림적으로 이해시켜 줄게요. 여기가 A라는 지점이 되겠고 함수값이 같게 잡으면서 여기를 쌤이 B라고 잡자고. 그러면은 이 둘이 함수값을 같게 만들었고 열린 구간 A에서 B까지 미분 가능하도록 매끄럽게 잡았어. 했더니 여기에 미분계수가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점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이 점이 바로 뭐가 되겠다? 미분계수 0인 지점이 여기 C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 C가 실제로 A와 B 사이에 있고요. 선생님, 좀 더 많은 변화를 줄 수는 없나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죠. 이게 A라 하겠고 이 지점을 선생님 B라고 했을 때에 둘이 함수값이 또 같게 만들었어. 그러면 위로 블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생겨지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분계수가 0인 지점 확인했고요. 여기 미분계수가 어떤 지점? 0인 곳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럼 얘는 두 개 있네. 그렇지.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니까 두 개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롤의 정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얘를 이렇게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나를 좀 고민해 봤더니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한번 이차함수에서 얘를 적용시켜 볼게. 아래를 블록인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에 쌤이 가로를 선을 그을게. 가로선을 그어주시면은 이 지점이 뭐가 되겠고 A라는 지점이 되겠고 이 지점을 쌤이 B라고 가정해 볼게. 실제로 둘이 함수값이 같으니까 심지어 매끄러우니까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롤의 정리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실제로 미분계수가 어떤 지점? 0의 지점 여기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얘가 바로 미분계수 0의 지점인데 딱 봐도 어디야 지금? 대칭축에 있지. 그래서 정 가운데 누구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바로 미분계수 0의 지점이 되겠다는 거야. 바로 뭘 확인할 수 있다? 양 끝에 무슨 점? 정 가운데 점이 미분계수 0인 지점이 되겠지. 그래서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에 미분계수 0인 지점이 무조건 가운데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롤의 정리를 좀 만들어 봤어. 롤의 정리를 좀 만들어 봤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롤의 정리 문제가 바로 몇 번이 되겠냐면요. 바로 1번 문제가 되어지겠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뭐라고 줬냐면은 현재 fx가 줬는데 그 fx가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5가 된다고 했었고요. 현재 닫힌 구간 0에서 6까지에서 뭘 만족시키고 싶다?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고 싶다고 줬어요. 그렇게 만족하는 C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고요. 당연히 롤의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F0하고 F6이 같은 걸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잠깐 넣어봤더니 0인 게 확인이 됐어. 아, 그럼 롤의 정리를 쓸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되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뭐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셔도 알겠지만 이따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일단 롤의 정리 만족했으니까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찾자. 미분해보면 2x 빼기 6이 되겠고 그게 0인 지점을 찾을 거야.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되겠다? 3이 되어져서 바로 그 c의 점이 3이라는 걸 알 수도 있겠지. 근데 롤의 정리를 우리가 그림적으로 이차함수를 방금 이용했으니까 한번 이용해보면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그냐면은 여기다가 선을 그어주세요. 보시면 여기 0일 때가 함수값이 5가 나오고요. 6일 때도 함수값이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말했지 아까. 항상 미분계수 0이 되도록 하는 지점은 바로 뭐다? 이 둘 사이다. 정 가운데라고 말씀하면서 답이 그냥 3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미분하지 않더라도 미분가스 0인데를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롤의 정리를 응용해 볼 수 있어. 이 참수에다가요. 2번 먼저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은 현재 지금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거 물어봤는데 일단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리고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구간에서. 그리고
f 양쪽 끝값이 0하고 2를 줬으니까 f0이랑 0, 2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먼저 기업번부터 니은번, 디귿번 볼 때까지 일단 기업번은 다항함수여서 이건 오케이야. 기업번은 미분이 가능해서 오케이. 0하고 2도 같아서 오케이. F0이랑 F2 같아서 오케이야. 그러니까 이제 뭘 확인하면 되겠어? 미분 개수가 0인 지점이 있나 확인하면 되겠지. fx가 뭐라고 줬냐면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x-2가 되어지는 거겠죠. 미분해보면 얼마가 되어지냐면은 얘는 2x x-2 곰미분 쓰고 있어. x제곱 되겠고 f'0이 점이 있나 찾아봤더니 x로 묶어주시면은 전개해볼게. 3x의 제곱 빼기 4x는 0이 되어지니까 x 3x 빼기 4는 0이 되어지시면서 x가 얼마일 때? 0일 때랑 3분의 4일 때 심지어 몇 개 있어? 2개가 되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미분계수 0인 지점이 존재하는구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답이 되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저번 시간에 인수를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배워봤었거든. 어떻게 썼냐면은 0이야. 0인 지점이 여기 있어. 너 여기 2가 되는 거겠죠. 0일 때는 무조건 접해야 된다고 했었고 2는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 얘 무한대를 보내면은 얘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내면은요 얘는 감소해요.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냐면은 얘가 올라가다가 접해서 내려오고 이를 뚫고 올라가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딱 봐도 미분계수 0인 지점이 여기도 존재하겠고요. 여기도 존재하겠죠. 쌤 여기 잘못 풀었네. 왜냐면은 그 C라는 지점이 열린 구간에 서기 때문에 얘를 제외시켜야겠지. 그러면 한 개만 되겠네. 누구만? 여기만 되어지겠죠. 여기가 바로 얼마였겠고 여기가 3분의 4인 지점이 되어졌겠죠. 뭐 그림으로도 볼 수 있었겠지만 식으로도 확인 가능했겠고요.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문제 보시면은 x-1이에요. x-1인데 절대값 되어 있으니까 1인 지점에서 뾰족해지게 되겠죠. 근데 애초에 내가 불려놓은 열린 구간 0에서 2까지의 범위에서 봤을 때 이미 뭐가 존재해? 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해요. 롤의 정리 아실 수가 없어요. 디귿번 가겠습니다. 디귿번 봤더니 문제에서 x 플러스 1,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x 플러스 1인데 얘는 경계를 좀 나눠주셔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이 0보다 커나 같을 때에는 근데 0일 때 제외시켜야겠다. 왜?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에는요 그냥 함수가 1이 나와요. x 플러스 1이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붙어서 껴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은 여기가 빼기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여기는 1이 되겠고 여기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보려는 구간은 지금 0에서부터 언제까지였어? 2까지였지. 0이 있겠고 2가 있을 때 0과 2 사이 이 지점을 보면은요 어때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함수값도 둘이 같고요. 모든 점이 다 미분이 다 0 되겠죠. 미분 개수가. 그러니까 디귿번은 참여되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서도 볼 수도 있겠고 식적으로도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롤의 정리가 상당히 제한 지점이 많아. 왜냐면은 양 끝에 함수값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쓸 수 있을 때와 쓸 수 없을 때가 조금 이게 애매모호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를 일반화 시켜보자는 게 우리의 관점이야. 얘를 조금만 더 일반화 시켜보자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지금 바로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자는 거야.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이 뭐의 일반화라고 볼 수 있냐면은 롤의 정리의 일반화라고 볼 수 있어. 롤의 정리를 일반화 시키면은 우리가 평균값 정리가 되어지는데 조건은 똑같이 유지가 될 거야. 어떻게 되냐면은 f라고 하는 것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될 거야.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 돼야겠고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돼. 어차피 뭐 얘는 솔직히 보장 안 돼도 돼. 여기만 보장돼 있으면 돼요. 제가 그릴 거는 미분 가능하게 그릴 거이긴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b-a분의 fb-fa 즉 양쪽의 평균 변화율이 뭐랑 같도록 하는? 미분계수랑 같도록 하는 점 C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 점 C는 뭐가 되겠고 A와
B 사이에 있는 거고요.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즉 뭐다? 평균 변화율과 같은 뭐가 존재한다?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는 그 점 C가 있다라는 거지.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거야. 쌤이 그러면 뭔가요? 이 한번 그려보자. A라는 지점이 되겠고 여기 B라는 지점에 있어서 굳이 같지 않아도 돼.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이렇게 함수 쌤이 그려봤어. 이렇게 함수를 그려봤어. 그려봤더니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는 얘의 평균 변화율과 같도록 하는 미분계수를 가지고 있는 이 점 C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편극값 정리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존재한다고. 만약에 쌤 좀 더 꼬아내면 얘 좀 더 꼬아낼 수 있겠지? 좀 더 꼬아내볼까? 좀 더 꼬아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얘 미분계수가 이제 이렇게 생긴 미분계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생긴 평균 변화율이 있는 건데 얘랑 미분계수가 같은, 즉 기울기가 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고. 얘는 두 개의 점이 있겠고요. 이 점을 C1이라고 하겠고 이 점을 C2라고 줄 수 있겠죠. 적어도 하나 존재하니까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게 평균값 정리야. 쌤 그러면은 롤의 정리처럼 일반화 시켜볼까? 롤의 정리 일반화라고 했으니까 그럼 롤의 정리도 되나요? 당연히 먹히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면 아마도 이런 경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A와 B를 지났을 때의 평균 변화율이 0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미분계수 0의 지점도 여기 두 개 존재하니까 먹혀듭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롤의 정리를 다 아우러서 평균값 정리 마무리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연속이면서 왜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걸 이제 왜 보장을 해야 되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쌤 해볼게. 첫 번째 케이스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주는 거야. 연속이 아닐 경우에는 이 평균값 정리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A라겠고요. A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B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쌤이 있다고 칠게요. 보시면은 이 두 점의 평균 변화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근데 아무리 봐도 순간 변화율이 얘랑 똑같은 게 없어. 그러니까 연속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불연속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명제는 항상 참여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뭐 미분 불가능한 걸 수 있지. 미분 불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하겠지만 첨점. 뭐 첨점이 있어서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경우. 그냥 뾰족하게 해볼까? 그냥 편하게 하자.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A를 하겠고 이 지점에서 B라고 하는데 아니 얘 둘이 평균 변화율이 이건데 얘랑 같은 데가 또 없다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고 불연속이면 평균값 정리 쓸 수 없는 거가 되겠지. 쌤 이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어. 첫 번째로는 이차 함수를 어느 정도 완성시킬 수 있거든. 이차 함수를 아까 봤을 때 롤의 정리에서도 봤겠지만 여기서 좀 더 이를 구차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한 점 A를 잡아주시고 이 한 점 B를 잡아주신다고 하면은 이 두 점을 연결시키는 직선을 한번 만들 수 있겠을 텐데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겠지. 이랑 미분계수가 같도록 하는 점이 있을 텐데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이 평균 변화율과 같거든. 그럼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바로 구할 수 있어. A 플러스 B의 정 가운데가 바로 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점을 찾는 공식처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지. 이유도 간단해요. 왜 이유가 간단하냐라고 보시면 이게 되겠죠. 얘 빼기 함수를 좀 설명해 보면 편한데 여기 A라는 지점을 잡아주시고 여기 B라는 지점을 잡아주시면 함수값의 차를 우리가 이용해서 그리다 보면은 가장 먼 지점이 여기가 되어지겠지. 가장 먼 지점이 얘이다 보니까 그림이 빼기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럼 당연히 빼기 함수도 마찬가지로 미분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즉 차이가 가장 많은 나는 지점이 정 가운데가 되니까 평행한 지점이 정 가운데가 되는 거겠죠. 이게 평균값 정리를 이차 함수에 접목시켰을 때에 우리가 정 가운데점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뭐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뭐가 되냐면은요.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 이 점의 미분계수가 F'A이지 않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 F'B가 되어지겠죠. 이 미분계수는 얼마가 되냐면요. F'A와 F'B의 평균이 얘랑 미분계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응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런가 물어보면은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빼기 함수를 이용했을 때에도 이 지점에서의 빼기 함수 이용해보면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두 개가 쌤이 정확하게 이 선에 대한 선대칭 함수가 된다고 하면서 선대칭 함수니까 양쪽에 있는 미분계수가 음량만 차이나 음수랑 양수 부호차만 있다고. 그러니까 더하면 0이 되는 게 맞으니까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도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응용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 함수를 이제 부분적으로 힌트만 주니까 얘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 지점이 만약 1이라 하겠고요. 여기 평행하도록 하고 있는 이 점을 선생님이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이 얼마이냐고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3이 이 둘의 점 가운데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미분계수가 예를 들어서 이 미분계수 선생님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이 미분계수 선생님이 만약에 뭐 2라고 해보면 여기 이 점에서 미분계수는 얼마가 돼야죠? 이 둘의 평균이 2가 되니까 이게 미분계수가 7이라는 것 또한 아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 가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가지 조건만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게 평균값 정리가 되겠죠. 이 차함수에서는 이렇게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값 정리를요 우리가 조금 심화해서 확장단 개념으로서 문제를 좀 풀어나갈 필요가 좀 생긴다는 건데요. 어떻게 확장해 볼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확장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아까 열린 구간 A에서 B까지라고 잡아주면서 이때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매끄럽게 선생님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구간 열린 구간 안에서 미분 가능성이 확정이 됐잖아. 심지어 연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새로운 구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새로운 구간을 설정해도요 표현값 정리를 만족한다라는 게 확장성이야. 무슨 얘기냐면 A와 B 사이에 아무렇게나 C하고 D를 잡아요. 그래도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를 가지는 지점이 존재한다고요. 또 저 여기다가 새로운 지점 2를 만들었어요. 그럼 D에서 2를 가지고 만든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은 지점이 존재한다고요. 즉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구간을 재설정하든 평균값 정리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 점과 이 점 가지고 평균 변화를 만들면은요 걔랑 같은 얘가 또 두 개 존재해.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궁무진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구간을 설정해도 만족을 한다는 거고 이 새로운 구간은 터무니없게 주지 않고 문제 삼아도 조건으로 힌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뭘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구간의 양끝만 이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끝만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새로운 구간을 직접 설정하셔서 존재성을 확인하시는 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포인트는 열린 구간에서 존재성이 물어볼 때에는 우리 표현값 정리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고 심지어 미분계수와 관련됐다면 무조건 표현값 정리가 되어지겠죠.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적용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에 표현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 C를 찾아달라고 말했어요. 일단은 제가 풀이를 두 가지 보여줄게요.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표현값 정리를 만족하냐 물어봤으니까 그냥 첫 번째는 그냥 표현값 정리의 정의유 이용해서 풀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되어지는 거겠고요. 그게 미분계수 갖도록 하는 점 C가 존재하냐 물어봤고 이 C는 애들 조심해야 돼. 열린 구간 -1 사이에서 -1 사이에서 -1과 1 사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써볼게.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빼면은 2가 되겠고 F1 값이 3, 2, 6이니까 11 되겠고 F-1이 3, -2, 6이니까 7이 돼서 둘이 빼주시면 얼마가 되겠다? 계산하면은 4가 되겠고요. 나누기 2하니까 2가 되어지겠죠. 즉 미분계수가 뭐인 점? 2인 지점을 찾으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미분계수가 2인 지점 찾아보면 되죠. 미분했을 때 미분해보면 6x 플러스 2가 되겠고 그게 얼마일 때? 2일 때니까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되겠죠. 그 0인 점 C가 현재 -1과 0 사이에 있으니까 C가 얼마다? 0이다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풀이 방식인데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면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특이성 알잖아. 그럼 2차 함수 아래로 볼로 그려주시고 야 -1과 1 어디 있는지 몰라. 괜찮아. 진짜 걱정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대충 그려. -1과 1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랑 평행하도록 하는 미분계수를 가지는 그 점은 반드시 뭐 어디에 있다? 둘의 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얼마다? 0에다로 바로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굳이 식을 쓰지 않고 4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줬냐면은 F-1이 -1이고요. F0이 1이라고 줬고요. F1이 0이라고 줬습니다. 그랬을 때의 다음을 만족하는 걸 찾으라고 했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보니까 존재야. 존재성 문제는 다 정리. 사이값 정리, 평행값 정리, 최대 최소 정리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존재성 문제니까 그래프를 좀 그리고 그 다음 확인 좀 해볼게요. 먼저는 -1일 때 함수값 -1 가지니까 여기쯤 잡아주시고 0일 때 함수값 1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쯤 잡아주겠고요. 1일 때 함수값 0이라고 했으니까 이쯤 잡아주죠. 일단은 뭐 가장 단편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 그냥 대충 연결시키면 이 정도 연결시키는 게 최소한의 연결이 되겠죠. 기업번 보겠습니다. 기업번 문제 봤더니 FA가 2분의 1이다를 만족하고 있는 그 A가 -1과 1 사이에 2개 이상 존재하냐 묻죠. 존재성이에요. 존재성. 근데 함수값이 같도록 하는 게 열린 구간에 존재하냐 물어본 거니까 얘는 뭐다? 사이값 정리죠. 그러면은요, 먼저 얘를 해석할 때 y는 fx라는 것과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와 원리함수와의 교점액이 바로 a가 된다는 거니까 y는 2분의 1 그어보세요. y는 2분의 1 그어주시면 여기 교점이 하나, 두 개 나오죠. 그러니까 a가 몇 개 존재한다? 2개 존재한다. 맞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업번 참이 됩니다. 니은번 f'-1 f'-b가 -1이 되도록 하는 게 -1부터 1 사이에 한 개 존재하냐. 일단 열린 구간에서 또 뭐 물어봤다? 존재성을 물어봤는데 문제 보자마자 미분계수와 관련된 열린 구간의 존재성이니까 얘는 반드시 뭐가 되겠다? 평균값 정리가 되겠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러면은 먼저 -1과 양쪽 끝 경계가 있으니까 이 양쪽 끝 경계를 먼저 해보자. -1과 1을 가지고 경계를 잡아서 평균 변화를 구해봤더니 얘 평균 변화율이 x 증가량이 2고 y 증가량이 2니까 얘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이 돼요. 평균 변화율이 -1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 경계를 잘못 설정한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이 경계 말고 무슨 경계? 새로운 경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새로운 경계를 제가 뭘로 잡을 거냐면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0부터 1까지라는 셈의 새로운 경계를 설정할게요. 0부터 1까지라는 새로운 경계를 설정해 주시면은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기막히게 이 평균 변화율이 -1이 되면서 이 -1을 만족시켜 주는 거겠죠. 그러면은요, 걔랑 같도록 한 미분계수 가지는 지점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너무 작게 그렸지만 여기 가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나요? 한 번만 다시 그려줘요. 여기 1, 여기 1, 여기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은 0과 1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를 가지는 지점이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번 참여되겠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주어진 구간이 마음에 안 들어 새로운 구간 설정하시는 거예요.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 문제 봤더니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f of fx가 f'c가 1인 실수가 c에 존재하냐 물어봤죠. 합성함수를 물어봤어요. 합성함수가 물어봤네요. 굉장히 범상치 않죠. 줬을 때에 g'c가 1인 게 존재하냐 물어봤고요. 바로 열린 구간 -1부터 1까지 적어도 한 개 존재하냐 물어봤죠. 또 미분계수의 존재성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뭐밖에 없겠다? 평균값 정리밖에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가지고 푸는 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구간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일단은 얘의 구간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풀겠습니다. x 증가량 1에서 빼는 거야. 누구? 마이너스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f가 아니지 g지. g1 빼기 g -1이 되어지겠죠. x 증가량이 2가 되는 거겠고요. g1이라는 값은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f of f1 빼기 f of f -1 이거 계산해야겠죠. f1이 얼마냐면은 f1이 0이었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겠고요. 그러면 f형을 구하는 건데 f형은 얼마죠? 1이죠. 따라서 여기는 1이 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f-1이 얼마죠? -1이죠. 그럼 넌 -1인데 f-1도 -1이어서 f-1도 -1이어서 그러면 얘는 -1 되겠죠. 둘이 빼주시니까 얼마가 되겠다? 2분의 2가 돼서 얼마 됩니까? 1이네요. 운 좋게 양쪽 경계가 맞아 떨어졌었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두 점을 가지고 만드는 미분계수로 있을 때에 당연히 같은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반드시 뭐가 되겠다? 참이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미분계수 1인 지점 찾았으니까 당연히 1인 지점 있어요. 왜 그래요? 이 f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이 가능할 거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심화해서 보자면은 다른 문제 하나 더 들어볼 수 있거든. 쌤 문제 하나만 갖고 올게. 다른 거 하나. 이건 너무 쉬워서 쌤이 하나만 더 낼게요. 이건 잘 적어놔요. 이 곡선을 F 하겠고요. 이 직선은 Y는 X입니다. 아시다시피. G라고 하는 것이 아까처럼 F of F라고 문제에서 말을 하겠고요. 그럴 때에 현재 G'X가 지점 1인 게 0과 1 사이의 문제가 존재하냐 물어봤습니다. 미분계수가 존재성을 물어봤다. 얘는 평값 정리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경계가 0하고 1이니까 한번 0하고 1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은 1 -0분의 G1 빼기 G0을 관찰해 보는 거고요. 부모는 1이 되니까 생략할게요. G1값 구할게요. G1값이니까 F1 쓰게 그냥요. F of F1 빼기 F of F0이 되겠죠. F1 값이 얼마냐고요? 1을 함수 값이니까 1이에요. 너 1 나와요. 또 F1도 1이니까 그냥 넌 1 쓰면 되겠어요. 그런데 G0은 0이죠. 여기 왜 0 넣었지? 맞네. G0은 0이죠. 그럼 F0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미안해요. F0은 얼마죠? 이거죠. F0 이건데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쌤이 그냥 대충 양수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양수 나오죠. 그러면 적당한 양수값?
적당히 양수가 이건데 얘도 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뭐 양수 되겠죠. 즉 내 말은 얘가 양수가 빠질 거예요. 즉 절대로 1은 된다 안 된다? 1은 제가 안 된다고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즉 그래서 이 경계가 뭐가 된 거야? 잘못 설정된 거야 경계가. 그럼 이 경계를 쓸 수는 없겠지. 그럼 뭘 써줘야겠어? 새로운 경계가 필요한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 새로운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쌤은 새로운 경계는 어디서 찾습니까? 문제에서 힌트 줬을 거라고. 봤더니 범상치 않게 이 교점이 좀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 교점을 뭐로 잡을 거냐면 이 교점 선생님이 그냥 A라고 설정해보고 풀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점이 서로 설정했으니까 0부터 A까지 또는 A부터 1까지 설정해 볼 텐데 쌤은 0에서 A까지 한번 설정해 볼게요. 0에서부터 A까지라고 쌤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A-0분의 GA 빼기 G0이 되겠죠. GA는 A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 of FA가 되겠고요. 빼기 F of F0이 되어지겠죠. 거기를 A로 나눠준다는 뜻이고요. FA는 함수값인데 얼마가 되어지냐면은 A1 함수값 그냥 A 나옵니다. 왜? Y는 X와의 교점이니까요. 얘는 FA고 얘도 그냥 FA여서 그냥 얘는 A가 나와줍니다. 빼기 F0은 0이에요. 0은 얼마죠? F0은 0이죠. 얘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적당히 여기 자음값 될 텐데 어차피 양수이긴 해요. 그럼 얘도 1에서 양수를 빼는 건데 여기 A가 들어가지니까 얘도 1이 될 수가 당연히 없죠. 왜? A보다 조금 작아졌으니까 뺐으니까요. 그럼 구간을 잘못 설정했네요. 다시 설정하죠. 또 다시 설정해보면 구간을 A에서부터 1까지로 설정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겠죠. Y 증가량이 되어지겠고요. 그러면 A-1분의 GA라고 하는 것은 F of FA가 되겠고요. G1은 F of F1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럼 분모가 A-1이 되겠고 FA는 얼마냐면은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어서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A가 되겠고요. 또 A를 또 넣으면 또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또 A가 되겠죠. 얘는 그냥 A밖에 안 나와요. F1은요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1이에요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또 1이에요 그럼 너는 1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거해 주시면 얼마가 되겠다? 답이 1이 되겠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이 진짜 나왔네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디 구간이 있겠어요? A와 1 사이는 무조건 존재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구간을 뭐하자? 내 마음대로 조작해서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뭐가 되겠어? 4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어떠한 녀석의 미분계수의 구간에 구간 A, B 얘 존재성을 물어보는 문자라면 얘는 무조건 뭘로 푼다? 평균값 정리로 풀겠다는 거야. 그런데 F 미분계수가 아니야. 미분계수가 아닐 때, 즉 함수값에 대한 존재성을 물어보고 있다면 얘는 사이값 정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강조하지만 열린 구간의 존재성을 물어볼 때는 확인을 좀 이렇게 푸셔야 돼요. 미분에서 푸는 게 아니야. 도함수에서 푸는 게 아니야. 기억을 좀 해야겠죠. 네,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봤더니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하니까 다 할 수 있어. 뭐 평균값 정리도 쓸 수 있고 모든 거 다 가능하다 준 거야. 그때의 f3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 f3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최대를 물어봤다는 거는 결국에는 f3이 지금 뭘로 나와야 돼? 범위로서 결정이 될 거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걸 물어보는 거겠죠. 조건 볼게요. 문제 보니까 f'x가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랬다고 했을 때에 f1 값이 얼마다 문제에서 마이너스 6이다 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f'x가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는 거죠. 일단은 이 도함수의 이 값의 존재성이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부등식이 들어갔죠. 부등식.
부등식이 들어갔어도 괜찮아. 왜? 어차피 존재성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존재성이 아니지? 괜찮아. 미분계수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f'x가 이거랑 비슷한 모양꼴이지. 그래서 얘도 평균 변화를 이용할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럼 구간 설정이 돼 있었는데 구간도 지금 안 나와져 있잖아. 괜찮은 힌트를 줬을까? 바로 누구야? F1이라는 힌트를 줬고요. 3이라는 걸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내 구간을 1과 3으로 설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3-1분의 F3 빼기 F1이 결국에는 F'X랑 같은 지점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모든 지점들이 전부 다 어때야 돼?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 이거 풀면 되겠네 그냥. 2분의 F3은 몰라. 근데 F1은 -6이야? 넌 플러스 6 되겠지. 그게 3보다 작거나 같다고. 결국에는 F3에서 6을 더한 게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따라서 F3은 최종적으로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거든.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 0이 되어지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3이라고 결정이 되어졌으면 1과 3을 잡아도 어떤 점을 잡아도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는 같도록 하는데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 이 도함수랑 같다고 보시고 푸셔도 된다는 거겠죠. 육 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얘는 구간을 아예 줬네요. 0에서 4까지 만족한다고 문제에서 줬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줬으니까 아주 좋네요. 얘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 우리가 쓰고 싶은 거 다 쓸 수 있겠다. 문제 보니까 가조건에 뭐라고 줬냐면은 F0이 2라고 줬고요. 나조건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0에서부터 4까지라는 범위를 설정해줬고 심지어 열린 구간이에요. 0부터 언제까지? F'X가 작거나 같다. 4가 되어지겠지. 0에서 4라는 구간이 이 점에서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미분 개수가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바로 모르니까 미지수를 잡아준 거고 얘랑 뭐랑 같은 평균 변화율과 같은 게 무조건 존재하니까 얘 대신에 우리가 이걸 쓸 수 있겠죠. 얘가 0보다 커 나왔겠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양변 4배에서 정리해주시면은 0보다 커 나왔겠고 F4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대로 쓸게요. F0은 2인 거 알죠? 이렇게 4배 했으니까 16 되겠고요. 다 2를 더해줍니다. 그럼 2보다 커 나왔겠고 F4가 작거나 같다 18보다 되겠죠. 이렇게 F4의 범위가 나와주죠. 결국엔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18 써주시면 답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얘들아, 연리구간 0에서 4까지의 도함수라는 건 결국엔 평균 변화율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내 말은 왜 이게 되는 거야? 재창조하니까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0에서 4까지 모두 구간들을 아무리 작게 쪼개서 보면은 결국엔 모든 점을 다 평균 변화율로 해석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도함수가 곧 평균 변화율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왜? 구간을 엄청 작게 계속 잘라버리면 모든 점의 도함수가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게 되거든요. 편급값 정리를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보니까 막 많이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 뭘 많이 물어봤으냐면 아이들이 12번 문제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12번 문제 잠깐만 봐볼게. 12번 문제 보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문제에서 F1을 줬어. F1을 문제에서 3이라고 줬고 F4도 줬어. F4는 얼마라고? 10이라고 줘놓고 1에서부터 언제까지? 4까지 열린 구간에서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만족을 한대. 일단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었거든. 이 양쪽 경계를 기준으로 평균 변화를 구해봐야겠지 당연히. 그러면 4-1분의 F4 빼기 F1을 만족하더라고. 확인해보니까 3분의 F4는 10이고 F1은 3이니까 얘가 3이 나오더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1부터 4까지 평균 변화율이 3이면 얘가 지금 3을 만족했잖아. 항상 3인 거야 지금. 무슨 얘기면 이런 거야. 1,
여기 4면 1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야? 평균 변화율이 이게 3이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fx가 곡선이잖아. 그러면은 한 번만 좀 최소한 꺾어봐. 최소한 꺾으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미분계수가 더 커진다고. 같아질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작아질 때도 있겠지만 더 커져버리게 되면 위배가 돼버려. 선생님 그러면 아래로 꺾이면요? 아래로 꺾여버리게 되면은 얘는 작아서 괜찮거든. 3보다? 얘도 3보다 작아. 얘가 3이겠지. 평균한 거니까. 근데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3보다 커질 때가 생긴다고. 그럼 얘는 뭐가 결정돼? 함수를 결정시켜주고 있는 거야. 이 조건은 함수를 결정시켜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무조건 기울기가 얼마짜리 함수야? 기울기가 3짜리 그냥 fx 나오는 거야. 그래서 fx는 직선인 거야. 기울기 얼마짜리고 3짜리고 누굴 지나? 이 점을 지나고 이 점도 지나. 이 점 쓸게 그냥 x-1 더하기 3이어서 그냥 fx는 그냥 얼마야? 3x는 직선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5로 물어봤잖아. F5로 물어봤다는 건 뭐야? F5는 뭐야 얘들아? 이 구간 밖에 있는 녀석이야. 왜? 함수를 결정시켜줄 수 있으니까 구간 밖에 있는 걸 물어봤겠지. 그래서 F5가 얼마가 돼? 그래서 답이 15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제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양쪽 경계값이 내면 잘 들어. 양쪽 경계값을 제시해주고 그 값이 왜 얘랑 완전히 일치해지면 걔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직선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요. 됐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값 정리까지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